여러분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 졸이고 밤잠 설치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앞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이 상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몇 번씩 곱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썼고 하기 싫은 일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묻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예순을 넘고 지나온 세월을 천천히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달라 보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허허 웃음이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름조차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옛말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좀처럼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흰빛이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하면 그 평범했던 말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까닭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인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신기하게도 빈자리에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노후의 가장 부질없는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붙잡는 체면입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늘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남들에게 들킬까 마음 졸였습니다. 친구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는 순간에도 괜히 집 크기부터 생각하며 대답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노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편안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체면이라는 옷을 좀처럼 벗어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기 싫은 모임인데도 빠지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돈이 부담되어도 밥값을 내가 내야 마음이 놓입니다. 몸이 힘든데도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 싶어 괜찮은 척 웃으며 억지로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면 초라해 보일까 걱정하고 친구 앞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말도 쉽게 못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점점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강합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꾸미기보다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한 노인이 평생 공직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오랫동안
비싼 옷과 좋은 차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초라하게 볼까 걱정했고 예전보다 형편이 줄었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빠듯한데도 좋은 식당만 다녔고 경조사비도 형편보다 훨씬 많이 내며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눈이 무서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타는지보다 건강하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체면을 정작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디에 다니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자기 걱정과 자기 생활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 삶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이 체면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싼 옷을 입어도 깨끗하면 되고 작은 집에 살아도 편안하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건강하게 자기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친구가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해도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간단히 먹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이 힘들다면 다음에 보자고 말하고 몸이 좋지 않다면 쉬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이런 선택을 처음에는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놀랄 만큼 편해집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쓰던 돈이 줄어들고 남들에게 맞추느라 낭비하던 시간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노후에는 어떤 재산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편하고 새는 하늘에서 편하듯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이 정한 성공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평생 비교하고 평생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순을 넘어서까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처럼 자랑하는 것보다 자식과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마음 터놓을 사람 한 명 있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건강한 척 버티는 것보다 아프면 쉬고 몸을 돌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체면은 남의 눈을 위에 세우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내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 울타리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을 조금 덜어내도 괜찮습니다. 평생 충분히 책임지며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할 만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노후의 체면만큼 부질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체면은 아무리 붙잡아도 마지막까지 함께 가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웃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챙기며 살아가십시오.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 조금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잘 사는 척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가장 부질없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원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쉽게 꺼내지 못하는 지난날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일찍 집을 샀더라면, 조금만 더 돈을 모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사이가 좋았을 텐데 후회하기도 합니다. 젊은 날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텐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돈을 잃은 기억보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더 깊게 남기도 합니다. 형제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믿음을 저버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믿었던 배우자에게 상처받았거나 자식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따지고 하지 못했던 말을 혼자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까지 힘들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 때문에 남아있는 귀한 시간까지 내주어야 할까요?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부터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속을 끓입니다. 결국 지나간 사람 한 명에게 오늘의 평온까지 공짜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옛말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고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가 큰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빚까지 떠안으며 가족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수십 년 동안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화부터 냈다고 합니다.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졌고 술을 마시면 반드시 그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몇 년을 힘들었느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3년은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30년을 더 주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 때문에 실제로 고생했던 시간은 몇 년이었지만 그 뒤 수십 년을 원망하며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과거에 있었는데 자신이 매일 기억을 꺼내 현재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처는 한 번 받았지만 기억 속에서는 수백 번 다시 상처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한 번인데 나는 그 말을 1000번씩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은 오래전인데 나는 오늘까지 그 사람과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순을 넘었다면 그 싸움을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내 오늘을 망치지 않겠다고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면 고통은 기억 속에서 끝없이 되살아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결과가 더 좋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았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 집을 샀더라면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다른 걱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살아보지 않은 길이 언제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알고 있던 것과 그때 가진 형편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과거의 나를 꾸짖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절의 나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20살도 처음이었고 40살도 처음이었으며 60살도 처음입니다. 정답을 모두 알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웠고 잃어보면서 무엇이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에게 이제는 그만하면 잘 버텼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실수한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일이 남아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밥을 먹으면서 따뜻하게 건네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그립다면 자존심보다 그리움을 먼저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다시 만나면 상처만 받을 사람이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마음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모든 관계를 반드시 화해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결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원망을 품고 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봄꽃을 한번 보고 나면 여름이 오고 낙엽을 바라보다 보면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귀한 하루하루를 이미 끝난 일에 내어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는데 시간을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끝까지 따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옛말에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 역시 아무리 붙잡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는 분명 아픈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사람도 있었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처음 여러분의 손을 잡았던 날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웃었던 따뜻한 저녁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은 놓아버린 채 왜 아픈 기억만 등에 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창고도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래된 원망은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무거워졌던 마음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웃을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던 시간에는 오늘 하고 싶은 작은 일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면 드시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천천히 걸으며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노후에는 과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보다 과거와 적당히 화해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도 내 인생이었고 아팠던 세월도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고비를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나간 날의 자신을 벌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떠나간 사람에게 오늘의 행복까지 내주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이 떠오르면 그때는 몰랐다고 인정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떠오르면 이제 그만 보내주십시오. 어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지만 오늘은 아직 여러분의 손안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아까운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곳이지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뒤를 바라보며 걷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 두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새로운 하루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놓아준 것은 과거였지만 정작 자유로워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로 노후에 가장 부질없는 것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도 남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마음만 지칩니다. 친구가 좋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았던 내 집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누구 자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잘 살고 있는 내 자식에게 괜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면 평온했던 내 일상마저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남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큰 집에 산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가족 사이까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와 사이가 좋다는 보장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말하지 않는 걱정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의 겉모습과 내 속사정을 비교하면 언제나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는 사람마다 타고난 모습과 쓰임이 다르기에 억지로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살아가면 되고 들꽃은 들꽃답게 피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보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고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웃으며 버텨오셨습니다. 부모를 모셨고 가족을 지켜냈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세월을 남의 통장 잔고와 비교하며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는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친구보다 작은 집에 살아도 따뜻하면 되고 비싼 음식을 못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큰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건강하게 자기 몫을 하며 살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신기하게도 부족했던 것이 하나둘 이미 가진 행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인생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바라보십시오. 남보다 잘 사는 노후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노후가 행복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남보다 앞섰다는 자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따뜻한 마음 하나입니다.